사용과 활용 중에 그 단어 파트인데요. 자, 단어 가봅시다. 자, 우리가 단어를 지금 다른 말로 품사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 품사라는 것을 품사는 단어를 형태적 또는 기능적, 의미적 성질에 따라서 이걸 갈래를 나누는 것, 종류별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품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명사, 대명사 할 때 끝에가 사자로 끝나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문장의 성분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는 문장의 성분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처럼 어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는 품사는 본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자기 본래 이름, 이걸 우리는 품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품사 분류 기준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단어의 어떤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가변어와 불변어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구분을 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따라 다시 아래에 보시면, 자, 이때 가변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처럼 어간에다가 용언의 어간에 지금 어미들이 어떻게 바뀌었어? 자, 여기 고, 니, 어서 다른 걸 결합을 시킬 수가 있겠죠. 어미들을 바꿔서 우리가 교체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예쁘다라는 형용사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에다가 예쁘다에 여기 고 또는 니, 어서와 같은, 자, 뭘 붙였어? 어미를 계속해서 다른 걸로 교체할 수가 있어. 하나 더 있네요. 자, 중요한 건 바로 요건데, 자, 이다라는 요거는 지금 서술격 조사입니다. 자, 요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가 뭘 붙일 수가 있어? 자, 이렇게 고, 니, 어서와 같이 다 다른 어미들로 이걸 바꿀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형태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가변어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자, 이렇게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 품사들은 다 그 단어의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자, 불변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분류 기준이 기능이 있는데, 문장 내에서 해당 단어가 수행하는 역할, 기능,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용언,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총 5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자, 의미에 따라서 단어를 이걸 나누게 되면 다시 이것을 우리가 9개의 품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9개 단어의 형태로. 그래서 우리는 보통 9품사라고 하고요. 거기 영어는 8품사 겁니다. 자, 이 차이점이 좀 있어요. 자, 요거를 밑에 품사 분류 기준 있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자음 분류표 외웠고 모음 분류표 외웠잖아요. 단모음 분류표. 마찬가지로 이 품사 분류표는 반드시 머릿속에 있다가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만 하시면 여러분 그 위에서 얘기한 거 다 돼. 자, 먼저 단어를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자,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누는 것은 뭐에 따라서? 자, 형태에 따라 나눈 거죠. 자, 형태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에 따라서 가변어, 불변어라고 했고요. 두 번째, 자, 이것이 그 문장 안에서 또는 이 단어가 어떠한 역할 내지 기능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용언,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5개로 나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것이 특정한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느냐, 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몇 개의 품사? 9개의 품사. 자, 주의할 것은, 자, 여기 있는 서술격 조사인 경우는 얘는 조사에 들어가야 돼요. 원래 어디 있어? 관계언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얘를 지금 위에 따로 빼는 이유는 이거는 지금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얘만 별도로 빼는 겁니다. 하지만 얘도 원래 소속은 어디가 되는 거야? 조사입니다. 조사. 관계언에 들어가셔야 돼요. 됐나요? 자, 가로 한 번에 가시면, 자, 이 중에 품사의 특성 중에서 먼저 체언, 이걸 정리를 할 건데, 자,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등으로 쓰일 수 있으며 관용어의 꾸밈을 받아요. 자, 그리고 뒤에는 조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매일 여러분들 문법 할 때마다 한 번씩 했던 거 있어. 관체조. 바로 이겁니다. 관용어가 앞에서 체언을 수식을 하고 체언 뒤에는 뭐가 온다? 조사가 온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관체조 이렇게 외우시면 될 거예요. 자, 먼저 이때 이 명사라는 것은, 자, 자, 이름명자를 쓰니까 사람이나 사물, 장소, 시간, 행위 등의 바로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우리는 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명사의 종류를 다시 나누면 어떠한 속성을 지닌 대상들에 대해 두루 쓰이면 이게 뭐가 되고 보통명사,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만 쓰이는 명사를 우리는 고유명사. 자,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자, 이 홀로 쓰일 수 있으면 자립명사. 만약 관용어, 반드시 관용어의 꾸밈을 받아야 된다면, 자, 그건 의존 명사. 자,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 바다나 마을 같은 경우는 혼자 쓰일 수 있지만, 뭐뭐 할 것이다 할 때 하다에다 관형사용어미 리을을 붙여서 할. 그 다음에 뒤에 것. 아까 여러분들 지금 된소리의 유형 중에서 관형사용어미 뒤에 예사소리가 올 때, 그때 된소리로 바뀐다고 했죠? 그런 경우입니다. 바로 이 의존 명사, 것 또는 때문과 같은 이런 경우는 자, 이것은 어떻게 의존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국 어떻게 앞에 반드시 뭐가 온다? 관형어가 필요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대명사로 넘어갑니다. 자,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나 시간, 행위 등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 대신하는 단어다. 대신할 대자, 이름 명자. 그래서 대명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영희 이렇게 부르면 명사죠? 고유 명사가 될 거예요. 근데 그녀 이렇게 부르면 뭐가 되는 거야? 그 대명사가 되는 거죠. 자, 대명사의 종류에는 자, 인칭 대명사라는 게 있고 사람을 지금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와 사물, 장소 등을 표시하는 자, 지시 대명사.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그 아랫부분에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자,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금 알아야 될 건 바로 그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모르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따위를 나타내는 대명사를 자, 우리가 미지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이나 물건, 방향, 장소 따위를 가리키는 대명사를 부정칭, 부정, 아니다 불자, 정해져 있지 않다, 부정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로 한 문장 안에서 앞에 나온 체온을 다시 나타내는 대명사를 우린 재귀칭이라고 해요. 다시 제자, 돌아갈 귀자 써가지고. 자, 그래서 이 재귀칭은 몇 인칭에다 집어넣는다고요? 자, 3인칭에다 집어넣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어떤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르니까 물어본 거죠? 이럴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아닐 믿자, 알지자. 알지 못하는 거니까 무엇? 자, 언제죠?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것은 모르는 걸 물어봤으니까 이때는 미지칭이 되고 자, 예를 들어서 보통 뒤에 라도를 붙여보시면 돼요. 아무라도, 누구라도라는 건 정해진 게 있어, 없어? 정해진 게 없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는 바로 부정칭에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당신이 쓰이는데 보통 당신은 2인칭으로 많이 쓰이죠? 너라는 의미의 당신이잖아요. 하지만 자,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아랫부분에 자, 오른쪽 날개 부분에 보입니다. 자, 할머니는 정확히는 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신다 할 때 너의 어린 시절이 아니라 언제가 되는 거야? 누구의 어린 시절? 할머니의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런 걸 재규칭이라고 해요. 자, 다시 위에 동생은 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할 때 저는 누구예요? 앞에는 동생. 자, 그 다음에 형은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나섰다 할 때 자기는 누구예요? 앞에는 형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재규칭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미지칭, 부정칭은요, 형태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맥에서 이거를 찾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너 지금 어디에 있니 할 때는 내가 그 장소, 특정한 장소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기 때문에 이때 어디는 뭐가 된다? 미지칭이 됩니다, 이때는. 자, 하지만 자, 어디나 마찬가지, 어디라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되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어떠한 곳이라도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니까 이때 같은 경우는 정해진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건 부정칭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데 자, 누군가가 지금 초인종을 눌렀어. 벨을 눌렀단 말이야. 자,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누구세요? 하겠죠? 그럼 누구세요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알지 못하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그때 미지칭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파티를 하려고 그래. 자, 그런데 친구들을 초대를 합니다. 자, 칠판에다 크게 써놨어요. 내가 지금 1월 1일 날 생일인데 우리 집으로 초대할게 그랬더니 친구들은 자, 나도 가도 돼 그랬더니 아무라도 와도 돼. 아무라는 것은 정해진 인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럴 때는 부정칭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문맥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 더. 자, 밑에는 이제 수사가 나와 있는데, 자,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와 자, 수량의 량자입니다.
자, 그리고 순서를 나타낼 땐 차례 서자를 써서 서수사라고 구분을 합니다. 자, 각각 한자어들이에요. 양수사, 서수사라는 뜻은. 자, 양수사는 우리가 하나, 둘, 셋. 자, 이런 것 또는 뭐 1, 2, 3. 자, 이런 것들 다 수량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첫째, 둘째 이런 것은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서수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몇째야? 물어봤을 때, 예, 전 첫째인데요. 이럴 때는 뭐야? 차례죠. 이때는 서수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사에는 정확한 수와 대략의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하나, 둘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수라면, 자, 우리가 한둘, 하나 또는 뭐가 되는 거야? 이런 경우는 하나 내지 두 개, 서너스는 세 개 내지 네 개. 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좀 많죠. 이거 대략의 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고유어 수사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자어 수사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2, 3 이거는 한자어죠. 우리가 한자 처음 배울 때 보통 짝대기 1, 2 이렇게 쓰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하나, 둘은 한자로 쓰나요? 하나, 둘은 고유어입니다. 고유어 수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입니다. 자, 용언인데요. 자, 용언은 문장에서 보통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거나 또는 성질이나 상태 등을 나타냅니다. 자, 이때 주어의 동작과 작용을 나타내면 뭐가 되는 거고? 동사가 되는 거고. 자,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면 뭐가 되고요? 자, 이것은 형용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로 가면 주로 서술어로 쓰이고요. 일반적으로 뭐에 쓰일? 자, 부사어의 꾸밈을 받게 된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했어. 자, 뭐로 했어? 부, 용, 어미. 이거 했었죠?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용어는 부사어의 꾸밈을 받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은 뒤에 어미와 결합을 한다. 이게 두 개가 결합해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자, 용언을 어디다 집어넣었어? 동사 형용사를 가변어에다 집어넣은 이유가 이렇게 용언의 어간에다가 뭐가 결합해서 어미가 결합을 해서 하나의 단어를 이루기 때문에 자, 이 가변어에다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동사의 경우는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했고요. 자, 여기 목적어가 필요하냐 그러면 이것은 타동사라고 하는 거고요. 자,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이것을 우리는 자, 자동사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를 알다라는 단어 하나만 예를 들면 나는 너를 알아, 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너를이라는 목적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동사겠네요. 자, 하여튼 피다, 꽃이 피다는 주어 하나만 있어도 되죠.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자, 여기 성질, 그 다음에 상태를 직접 나타내면 뭐가 되고요? 이걸 줄여서 성상, 형용사.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성상, 형용사를 대신해서 가리키는 말을 우리는 지시, 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우리 지시, 대명사도 배웠어. 특정한 사물이나 장소를 나타내면 뭐가 되는 거고? 지시, 대명사가 되는 거고 자, 형용사가 나타내는 것을 대신 가리킬 때는 지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것이 어떤 품사인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상, 형용사는 크다, 푸르다, 차갑다처럼 자,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색깔을 나타내거나 상태를 나타내는데 자, 그러하다, 어떠하다, 아무러하다 이런 경우는 바로 어떻게? 위에는 예를 들어서 철수는 키가 크다. 그 다음에 누구도 영희도 그러하다 그러면 자, 영희도 크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런 경우가 지시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는 요 세 가지 요거 있는 자,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동사와 그 다음에 형용사를 이게 활용하는 양상. 활용이란 말은 어간 뒤에 어미가 붙는 게 활용이라고 했어. 자, 이때 자, 우리가 지금 네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정확히 그 세부적으로 가면 한 5개 정도가 되고 6개가 되는데 자, 뭐 때문에 자, 여기 청유형, 명령형, 그 다음에 목적형하고 의도형 어미가 지금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이때 동사의 어간에는 현재 시제 소나말 어미 뭐가 있는데 자, 니은이나 또는 는을 붙일 수가 있다면 얘는 동사가 되는 거고요. 이걸 붙일 수 없으면 뭐가 된다? 형용사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다라는 어간에다가 자, 니은 다가 붙었네. 니은이 붙었네요. 자, 이 먹다에 는이 붙었죠?
자, 이런 경우는 동사입니다. 자, 하지만 예쁘다라는 형용사에는 예쁜다 못 붙이네, 좁는다 니은 못 붙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가지고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어간에는 현재 시제 이 관형사형어미, 아까 선어만 어미였어요. 어말어미 앞에 붙이는 선어만 어미였다면 이건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자, 이걸 는이 붙었지만, 자, 는을 붙일 수 있지만 형용사의 어간에는 은이 붙습니다. 자, 두 개가 다르네요. 자, 예를 들어서 자다라는 동사나 먹다라는 동사는 뭐가 붙어 있어? 는이 붙었는데, 자, 그 다음에 형용사 예쁘다하고 그 다음에 좁다의 경우는 자, 이렇게 니은 또는 자, 은이 오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 동사, 형용사를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는 원칙적으로 명령형이나 청유형을 만들 수 없어. 동사는 그럼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명령형이라는 것은 어떻게 오는 경우? 우리가 끝부분에 자, 뭐뭐 해라 형태로 자, 이렇게 라가 오게 되고요. 자, 뭐뭐 하자 형태는 이건 청유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동사는 자라 명령형을 쓸 수도 있고 먹자 이렇게 청유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 우리가 자, 오늘부터 너는 예뻐라. 자, 이런 표현 쓸 수 있다 없다? 아, 못 써요. 자, 좁자 이런 형용사에도 마찬가지 청유형 문장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자, 마지막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사 어간에는 자,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 바로 뭐뭐 하려고와 같은 려고를 붙일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또 뭐뭐 하고자 이걸 붙일 수가 있단 말이야. 자, 하지만 형용사는 이런 걸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먹으려고,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다 쓸 수 있죠? 자, 그럼 이 으려고가 붙은 먹은 동사란 뜻이겠네요. 자, 밥을 먹고자 식당에 갔다 되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동사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자, 좁으려고 또는 좁고자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네요. 자, 그렇다면 이 좁다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갖고 우리가 지금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는 자, 그 분류 기준점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마칠게요.